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퇴사 준비를 해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2년 1월 28살에 퇴사를 했는데요. 21년도에는 회사를 다니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1억 2천을 벌었습니다. 22년 1월 퇴사 후 22년도 소득은 550만 원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데요. 흔히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 때 퇴사를 고민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퇴사 후 삶을 맞이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 보면 남들은 다 퇴사해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도 퇴사해서 준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시죠? 퇴사를 고민한다는 것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여러분은 퇴사를 하면 크게 세 가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금전적인 문제. 두 번째, 내 마음가짐의 변화. 세 번째, 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마주하시게 될 건데요. 제가 퇴사 후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점은 회사를 다니면서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나와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회사 생활 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병행해서 사업도 준비하는 게 벅차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독하게 마음먹고 시간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회사를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퇴사 후 삶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현재 퇴사 3년차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퇴사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퇴사를 고민한다는 것은 회사 생활이 너무 안 맞는다고 느끼거나 어떤 사업에 있어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건데요. 저 또한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으로 퇴사를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사를 2년 다니고 퇴사했는데요. 회사를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찾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우아한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아한 삶이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사람들과 즐겁게 협업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회사 입사 후 저는 첫 달 월급을 받고 향후 20년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저의 초봉은 4천만 원이었는데요.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지출을 제외한 통장에 남는 돈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지출까지 생길 걸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즉 회사 생활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해보니 사람들과 즐겁게 협업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또한 이뤄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로서 느끼는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재테크 공부를 하였고 부동산 경매를 선택해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투자 시작 후 1년 동안 아파트 단타로만 연봉의 2배를 벌게 되니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부동산 투자에 더 집중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때마침 회사 생활의 정신적인 지주인 저의 맞선임이 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난의 1년이 시작되었는데요. 퇴사 시점부터 부동산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어 거래 빙하기가 도래했고 그 다음부터는 폭락장이 이어졌습니다. 투자해놓았던 물건들이 팔리지 않게 되자 저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게 된 건데요.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마저 끊기다 보니 결국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소득 1억 2천에서 5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사하고 준비해서 결과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회사 다니는 동안 결과를 만들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이 퇴사의 최소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안에서 뚜렷한 결과를 만들고 나와야 퇴사 후에도 이것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 퇴사를 하는 순간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회사를 다닐 때는 작고 소중했던 나의 월급이 이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나의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는데요. 어찌됐건 나의 자산은 조금씩이라도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고정소득 없이 고정 지출만 나가기 때문에 온전히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벌어놓은 돈을 다 쓰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더해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회사 다니면서 사업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 수입을 발생시켜 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나의 마음가짐이 퇴사 전과 퇴사 후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요. 회사를 다닐 때에는 회사 생활도 힘든데 다른 것도 병행할 여유가 없어 나는 퇴사하고 집중해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회사를 다닐 때에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도피처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퇴사 후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라지지만 회사에 쏟았던 에너지가 그대로 사업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강제성이 있지만 퇴사 후에는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회사 다니면서도 열정적으로 사업에 에너지를 쏟아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 나의 마음과 열정은 그대로지만 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금리가 폭등을 했는데요. 다른 사업 또한 여러 변수가 많기에 언제 예상치 못하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예상하기도 어렵고 대처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회사라는 안전망 안에서 뚜렷한 결과를 만들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으로는 100% 완벽한 준비는 없다 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회사 내에서 결과를 만들고 퇴사해라 라는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퇴사 후 겪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스스로 준비가 충분히 되고 사업이 불이 붙었다면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보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무모함과 용기는 구분해야겠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건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에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퇴사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퇴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경제적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근로소득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니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로 부수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업들은 재능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 투자의 경우 누구라도 준비하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경매는 저렴하게 사서 원래 가격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우 명료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달리 내가 직접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데요. 또한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주식과 코인의 경우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경매의 경우 정답에 매우 근접할 수 있기에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카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의 주의사항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즉 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직장인에게 현실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이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수익을 내서 월급의 또 다른 재테크 수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퇴사가 아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나한테 해줄 말은 없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직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직은 크게 연봉을 올리려고 하는 것과 현재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이직하는 거라면 그게 사람 때문이든 업무 때문이든 이직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사회생활 3년 6개월 동안 국내 인턴 1번과 해외 인턴 1번 그리고 마지막 회사까지 총 3번의 기업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직무와 산업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같다면 이직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측면으로 근로자로서 느끼는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회사의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에 회사는 당연히 지급한 돈 이상으로 우리에게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회사는 가능한 우리에게 최대의 효율을 뽑아 이익을 만들어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빡세게 굴린다는 거죠. 즉 어디 회사를 가던 일은 힘들고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한 이상한 사람들 또한 항상 존재합니다. 두 번째, 상위 10% 대기업을 제외한 90% 기업들은 대기업들의 하청을 맡고 있기에 상하관계가 명확하며 위에서 찍어내기 식으로 발생하는 부조리한 업무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제조 과정에 협력사 제품 불량이 발생한다면 그 협력사는 해당 시간에 생산한 모든 제품을 전수검사해야 합니다. 흔히들 까대기 친다라고 하죠. 제조업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수많은 제품 중에 오차로 인한 불량이 간간히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대기업과 하청 간에는 갑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까라면 까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에서 부당한 요구가 들어온다 한들 하청기업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에 그 문제가 이제는 회사 내 부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책임 떠넘기기가 한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즉 서로 책임을 넘겨야 업무가 줄어들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 평화로울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서 탓이 아니고 너네 부서 탓이다 라며 서로 싸우다 보면 점점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되겠죠. 즉 회사 안에서도 부서 간에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직을 해도 근로자로서 느끼는 이러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이직하는 게 아닌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직해서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재테크 공부를 해서 부수입을 늘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직을 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하나 그렇다 한들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연봉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간다 한들 세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욱 더디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연봉이 올라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에 이직을 해서 연봉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로 바뀌겠죠. 나도 비슷한 모습을 갖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기에 차도 바꿔야 할 것이고요. 좋은 옷도 사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봉이 오르게 돼도 그에 따라 씀씀이 또한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내 통장에 남는 돈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이 잘 맞는다면 이직해서 연봉을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
경제적 자유를 기대한다면 이직은 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직해서 연봉을 올릴 노력과 시간을 재테크 공부에 절반만 투자하셔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가 목적이라면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서는 앞서 말한 부동산 경매를 추천드립니다. 경매는 여러분의 연봉이 작던 크던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기에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닌, 저렴하게 사서 원래 가격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우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직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고 한들 회사 다니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와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 힘들던 할만하던 반드시 재테크 공부를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인 경매를 공부해 월급의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 더 나은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퇴사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와 퇴사 후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퇴사 후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보시면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 단타 투자의 가장 큰 걱정인 양도세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